미친 듯이 지속해서 어마무시한 성과를 꼭 내고 싶어. 이런 열망이 강한데요. 지속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말이죠. 지속성도 조금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제가요. 지속성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 쓰면 되는지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제가 지속성 엄청 강조하지 않습니까? 지속성과 집중이야말로 우리가 삶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랍니다. 지속성은 말이죠. 사람들이 그냥 꾸준하게 인내하고 참아내고 미련하게 그것에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성도요. 효율적 지속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세 가지로 딱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효율적 배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쭉 밀고 가는 게 좀 지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합의 효과에 의해서 지속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요. 수강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는 수강하는 것과 자기 시간, 공부의 자기 시간이라고 제가 칭하죠. 이것을 잘 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강을 1시간 반 동안 계속해. 이거보다는 수강을 30분 하고 수강한 것을 다시 되뇌이고 정리하고 하는 것을 또 30분 하고 또 수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또 30분 갖고 이런 배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배합을 어떤 정도의 비율로 하는 것이 좋은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고요. 자기의 현재 공부의 종류에서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합을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엉뚱한 거지만요. 함께 공부하는 거하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적절하게 배합하는 것이 엄청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주 지긋지긋한 공부의 경우에는요. 함께 공부하는 것이 엄청 효과가 있어요. 카페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3명이 같이 앉아서 공부를 하면 혼자 할 때보다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건은 그중에 회방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얘도 하루 종일 하는 것보다는요. 3사람이 앉아서 3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로 간다든지 집에 가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모여서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합의 요령이에요. 또 하나 음악을 틀고 공부를 하다가 음악을 끄고 완전히 정말 적막할 정도로 고요한 상태에서 공부에 집중하다가 요거를 배합해 주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지겨워졌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사 있는 음악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가사 없는 음악을 쭉 틀어놓고 2시간 반 정도 공부를 한 다음에 1시간은 완전히 고요한 상태에서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배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방법. 집, 도서관, 카페 여기를 왔다 갔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루 공부를 하는데 아침 오전 시간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점심을 전후한 시기에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도서관에서 점심을 먹고 한 3시쯤 돼서 다시 카페에 가서 한 2시간 공부를 하고 저녁 때 집에 와서 또 공부를 하고 이런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런 배합이 우리가 지속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앉아서 공부하다가 좀 졸리면 서서 공부를 하다가 여러분들 서서 공부할 수 있는 테이블을 집에 하나 갖고 계신 게 아주 유리합니다. 졸음을 피하고 또 집중력 있게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짧은 시간 서서 공부하는 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제가 사실 또 하나 권하는 것은 산책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특히요 자격증 시험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 있죠. 공부를 쭉 3시간쯤 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게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거라고 그랬죠. 한 페이지 또는 한 단원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공부를 쭉 해서 머릿속에 남긴 그러니까 이해를 한 상태에서 머리를 두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 거 있어. 생각. 세 번째 생각. 그 3가지를 이번에는 이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것을 3세트를 했어요. 그러면 꽤 많은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산책을 하는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3시간 공부한 거를 앞에서 뒤에까지 자꾸 연상을 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얘를 반복해서 연상의 능력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 자격증 시험에 합격합니다. 자, 배합에는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거, 서서 공부하는 거, 산책하면서 공부하는 거. 얘를 잘 배합하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도 좀 덜 지루한 상태에서 지속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의대생들 생각하면 좋아요. 의대생들이 정말 좀 미친 듯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의 의대는 격주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의 총량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의대를 다니려면 다다음 주면 무조건 시험이야. 그 시험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단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것을 몸에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학문 분야에서는 정말 효과적인 공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집중 공부를 하는 의대생들은 의학의 기초 지식들이 몸에 완전히 붙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경험, 실제로 진료를 보는 거, 수술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후의 실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단단히 하는 시기에 집중 공부가 필요한 케이스죠. 우리가요 공부를 할 때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한 독서 공부가 됐건 또는 자격증 시험 공부가 됐건 그 무슨 공부가 됐건요 거의 대부분이 집중해서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시험을 이용하는 게 정말 도움이 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독서를 하는데 시험 방법을 써. 이렇게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한 결과를 말하는 모임을 만드세요. 요즘에 줌으로 만들면 너무너무 쉽죠. 우리 아이캔 유튜브 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캔 유튜브 대학 풀이 있으니까 같은 동기들과 카톡방에서 5명 말하기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서 말을 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말하기 시험을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이런 방법들을 세팅해서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자격증 시험을 공부하셔요.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권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안 되면 격주로 한 번씩은 반드시 모의고사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시험을 자기가 공부한 범위 내에까지 문제를 쭉쭉 잘라놓고 그 모의고사 시험의 결과가 몇 점까지 나오도록 내가 목표로 공부를 해야지. 이런 시험의 세팅이 공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글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격주에 한 번씩 2시간 동안 A4 2장짜리 에세이를 써내는 시험을 내가 스스로 세팅해서 진행을 해보는 것이죠. 수강하는 거 마찬가지죠. 내가 쭉 수강을 한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하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강한 내용을 글로 쓰는 시험을 자기가 세팅해서 볼 수도 있고요. 수강한 내용을 말로 해보는 그런 시험을 세팅해서 몇 사람과 함께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좀 적극적으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성을 유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 시험을 세팅해서 그 시험에 대한 기대, 집중력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역시 지속을 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에너지원을 장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개 이상의 에너지 충전의 어떤 방법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권하는데요. 첫 번째 제가 제일 중시하는 건 역시 운동입니다. 정말 오랜 기간 집중하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는 운동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역시요. 운동은 매일 하시는 걸 권하는데요. 조금 몸에 과할 정도로의 좀 과격한 움직임을 땀을 많이 내는 그런 운동을 꼭 하시기를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육체 전체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그 기운에 의해서 정신이 활성화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한 가지의 취미를 일주일에 하나 정도는 하시는 걸 권해요. 아이고 그렇게 시간 다 써버리면 언제 공부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속의 힘과 집중의 힘이요. 그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자기 취미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절약시켜 준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요즘에 많이 하는 도자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만드는 일을 한다든지 디지털 드로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세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요. 요거는 부정기적이라도 나의 최애의 시간을 갖는 것이요. 저는 문방구 사는 게 최애의 시간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주 가져보고요.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죠. 영화 구경 가는 거.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정신을 리프레시 시켜주면서 집중과 지속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의 원천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또 악기 연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악기 연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제가 또 자주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우나하고 세신하는 거를 저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집중과 지속을 유지하는 힘의 원천으로 잘 활용을 한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주간 계획을 잡을 때 쭉 써서 그것을 할 것으로 미리 예정을 해 놓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매일매일 우리 아침에 어느 정도의 플래너를 쓰지 않습니까? 이 플래너를 쓸 때도 힘의 원천, 에너지 원천이 되는 것을 계획 안에 꼭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아까워하시지 말고요. 이 힘의 원천에 투자하는 시간이 우리의 지속성과 집중력을 높이는
높여줘서 그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실질적으로는 절약시켜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속성 있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방법 3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제일 중요한 것은 배합, 지속도, 다양성, 질서 있는 다양성이어야 돼요. 이것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세 번째는 지속성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에너지원이 되는 무엇인가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설계해서 계획 안에 집어넣고 실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그 이외의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분들과 지혜 나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